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학부영생 심규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Adaptive Fourier Decomposition Based ECG Denoising입니다. 이 논문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에 기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7.7이고 바이올로지에서 Q1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현재 귀 뒤에서 측정한 신호에서 ECG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추출된 신호는 실제 리드온 방식으로 측정한 신호 대비 EEG, EMG 및 노이즈가 복합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의 방식을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다면 실제 ECG와 더 유사한 신호의 추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심전도는 심장 활동에 대한 약하고 노이즈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적인 신호입니다. 따라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기존 연구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 많이 연구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푸리에 트랜스폼과 웨이블렛 트랜스폼입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의 경우 시계열에서의 데이터를 주파수 계열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선형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호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 주파수 분석이 가능한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연구되었으나 다양한 분해 레벨이 필요하며 인계값을 잘못 설정하면 신호가 왜곡되거나 진폭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순수한 ECG 신호가 잡음 있는 ECG 신호의 잡음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 대 잡음비를 바탕으로 AFD를 통해 ECG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AFD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수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보니 논문에 수식이 다소 많았으나 AFD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파수 성분을 추출하여 타임 도메인에서 해당 주파수 성분을 가지는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후 원 신호에서 이전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제거된 데이터에서 추출되지 않은 주파수 성분을 추출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주파수 성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FD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라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원 신호의 평균을 빼줍니다. 이후 AFD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각 주파수 대역별로 분해합니다. 파워값이 낮아 노이즈로 판단되는 성분을 제거하여 신호를 다시 재구성한 뒤 주파수 대역을 더 많이 나누어 신호를 분해하고 신호 대 잡음비인 SNR이 최대가 될 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분석을 위하여 MIT-BIH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림 A는 원 신호, B는 SNR이 5dB인 노이즈를 추가한 신호이고 C는 디노이징을 적용한 결과 그리고 D는 원 신호와 노이즈를 제거한 신호의 차이입니다. 원 신호와 노이즈를 제거한 신호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그림 D를 봤을 때 두 신호 간의 차이가 매우 적어 신호의 왜곡은 최소화한 채 노이즈만 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제거 전후의 신호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계산한 지표입니다. 먼저 신호 전체의 비교를 위해 신호 대 잡음비인 SNR과 민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했습니다.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고 이때 HT는 원 신호를, HT는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를 의미합니다. SNR이 클수록 신호가 강하고 노이즈가 약함을 의미하여 이는 노이즈가 얼마나 제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SNR만으로는 신호 대비 잡음의 크기만을 알 수 있으므로 신호가 왜곡되거나 정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 판 톰킨스 알고리즘으로 R피크를 검출하여 이때의 검출 정확도를 민감도와 양성 예측도로 계산했습니다. 비교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논문에서 R피크 검출에 대해 사용한 알고리즘인 판 톰킨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QRS파가 나타나도록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주파수 대역은 나와 있지 않으나 대체로 5에서 15Hz 사이의 대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후 R피크 전후의 기울기가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 이러한 QRS파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신호를 제곱하여 다른 피크 대비 R피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하고
T피크를 R피크로 인식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계값을 설정하여 임계값보다 큰 피크만을 R피크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SNR이 0에서 10dB이 되도록 노이즈를 추가한 신호에 디노이징을 적용한 신호와 원신호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A는 MSE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소 큰 값을 가지는데 이는 논문에서 오차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신호를 원래 크기의 200배까지 증가했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작은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SNR이 컸던 신호일수록 디노이징 후의 MSE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는 디노이징 후의 SNR 값을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디노이징 전보다 SNR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이 SNR을 증가시키는, 즉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임을 나타냅니다. C와 D는 각각 R피크 검출의 양성 예측도와 민감도입니다. 전반적으로 100%에 가까운 것을 보아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에서 ECG의 성분이 왜곡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A는 오리지널 ECG, B는 SNR이 5dB이 되도록 노이즈를 추가한 신호, C는 본 방식으로 노이즈를 제거한 신호입니다. 노이즈가 추가된 신호의 경우 PQRST 중 R피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이즈를 제거한 신호의 경우 노이즈가 추가된 신호뿐 아니라 원신호에서의 작은 노이즈도 어느 정도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R피크가 아닌 다른 성분을 검출한 결과입니다. 먼저 QRS가 시작되는 부분과 T피크 및 T파의 끝부분을 감지했습니다.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림 B는 노이즈가 추가된 신호, 그림 C는 노이즈를 제거한 신호로 두 그림 모두 아래 방향의 화살표는 실제 신호에서 감지된 성분의 위치를, 그리고 위쪽 화살표는 이 신호에서 감지된 성분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있는 신호는 감지된 성분의 위치에 차이가 많이 나지만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위치에서 성분이 감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지된 성분과 실제 신호에서의 성분의 위치 차이를 RMSE, 즉 평균 제곱근 오차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SNR이 낮을수록, 즉 노이즈가 적을수록 성분을 감지하는 정확도 또한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C는 그림 B의 원래 신호에 SNR이 10dB이 되도록 노이즈를 추가한 신호이고, 그림 D와 E는 각각 추정 SNR을 10dB, 8.5dB로 설정하여 디노이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림 D를 보면 그림 C에 비해 노이즈가 제거되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의 ECG에도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 SNR을 10보다 더 작은 8.5로 선정하면 그림 2와 같이 더 노이즈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사용한 코드를 기반으로 현재 연구 중인 데이터를 디노이징한 결과와 리드원과의 코릴레이션 값입니다. 데이터는 귀 뒤에서 측정한 신호에 ICA를 적용한 신호로 ECG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노이즈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ECG 신호에 일정 SNR을 갖는 노이즈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추정 SNR을 구했으나 본 데이터는 노이즈를 추가해서 얻어진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SNR의 추정값을 임의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ICA 후 추출한 컴포넌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각각 SNR 추정값을 5dB, 10dB로 설정하여 디노이징한 결과이고, 마지막 그림은 실제 리드온 방식으로 측정한 신호입니다. 본 논문에서의 디노이징을 적용한 결과 SNR 추정값이 5dB일 때, 10dB일 때 모두 노이즈가 많이 제거되고 리드원 ECG와의 유사한 신호가 도출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리드원과의 코릴레이션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NR 추정값에 따른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10dB일 때 노이즈가 더 적게 제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SNR 추정값이 크다는 것은 신호의 노이즈가 적다고 추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 SNR 추정값이 작을 때보다 덜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ECG와 더 유사한 신호의 추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성능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